우리 딸이 그걸 샀다고요? 1980년대 사람들 집 부엌에는 일본 코끼리 밥통 하나가 부의 상징이었어요. 독일 세탁기, 일본 전자제품 세계는 두 나라의 기술이 지배하고 있었죠. 저는 그 황금기를 직접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50년을 넘게 쌓아온 엔지니어의 자부심, 그게 그의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딸이 말했습니다. 얼마 전 가전제품을 전부 한국 브랜드로 바꿨다고. 그 순간 저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 냉소였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조금은 비웃는 그 얼굴. 하지만 60년 넘게 손으로 기계를 만져온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하나입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증거를 직접 경험하는 것. 평생 전자제품은 독일, 일본이라고만 믿고 있었죠. 하지만 새 전자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바꾸다니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이클 슈미트는 숫자로 세상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장 강도, 진동 주파수, 마찰 계수. 그가 40년간 설계도면 위에서 다뤄온 언어들이에요. 뮌헨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독일 최대 가전제조사 연구소에서 일한 지 어느덧 38년. 유럽 소비자 만족도 1위를 3번 받았고 세탁기 진동 감쇄 특허를 2건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어요. 마이클이 설계하면 20년은 간다.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었고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딸 안나는 언제나 수수께끼였어요. 대학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간 것이 4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6개월 다녀오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안나는 돌아와서 김치를 직접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책이 책상 위에 쌓였어요. 유튜브에서는 한국 요리 영상만 봤고 한국 드라마는 자막 없이 볼 수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그것을 젊은 시절의 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라고. 그 바람이 사위를 데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것은 화요일 오후였어요. 마이클이 연구소도면 검토를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안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어요. 아빠, 나 결혼할 것 같아. 마이클은 커피잔을 내려놓지 않은 채로 물었습니다. 누구랑? 한국 사람이야. 민준이라고. 만난 지 3년 됐어. 긴 침묵이 흘렀어요. 마이클은 엔지니어답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한국, 서울, 청년, 3년. 데이터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입에서 꺼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무슨 가전 써? 안나가 잠깐 멈췄어요. 삼성이랑 LG요. 마이클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쥔 채로. 그는 삼성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LG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 데이터로는 알고 있었어요. 점유율이 오른다는 것, 유럽에서도 팔린다는 것.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쟁사 동향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그 가전으로 살림을 차린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뭔가 선을 넘은 느낌이었습니다. 밀레는 왜 안 샀어? 아빠, 나 신혼집인데 밀레 살 돈이 어딨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마이클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뮌헨의 5월은 맑았어요. 가로수가 흔들리고 있었고 퇴근하는 직원들 사이로 자전거가 지나갔습니다. 그는 38년 전 처음 설계한 세탁기를 떠올렸어요. 당시 품질평가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향후 20년간 아시아 시장 대비 명백한 기술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그 문장을 쓴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게 오늘따라 조금 무거웠습니다. 마이클은 그날 저녁 서울행 항공편을 검색했어요. 딸의 결혼식은 2달 후였습니다. 그 전에 한 번은 가봐야 했어요. 사위도 봐야 했고 사돈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삼성 냉장고와 LG 세탁기도 직접 눈으로 봐야 했어요. 엔지니어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하지만 더 믿는 것은 자신의 눈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마이클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단정한 한복 차림. 그런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조용한데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이 소개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세요. 미자 씨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습니다. 마이클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통역은 민준이 맡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미자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독일에서 오셨으니 보쉬나 밀레 쓰시겠네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 아닌가 싶었어요. 미자 씨가 웃었습니다. 조금 특별한 웃음이었어요. 저도 한때 그런 거 갖고 싶었어요. 그 말에 마이클은 잠깐 멈췄습니다. 한때. 과거형이었어요. 미자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녀가 막 결혼하던 시절 이야기였어요. 당시 한국에서 가장 갖고 싶은 결혼 예물 1순위는 일본 히타치 밥솥이었습니다. 백화점 가전 코너에 가면 일본 제품 앞에는 사람들이 몰렸어요. 독일 밀레 세탁기는 아예 다른 세계 이야기였습니다. 구경만 해도 됐어요.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일본 거, 독일 거 쓰면 잘 사는 집인 줄 알았어요. 미자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그 말의 무게를 잠시 생각했어요. 선망. 그녀의 세대에게 독일 가전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절 자신이 만든 세탁기 한 대가 한국 어딘가로 수출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터무니없는 상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미자 씨가 잠깐 민준을 봤어요. 민준이 통역했습니다. 미자 씨가 다시 웃었어요. 이번엔 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들 친구들이 독일 유학 가면서 삼성 공기청정기 들고 가요. 짐이 무거워도요. 마이클은 농담으로 받아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자 씨가 계속했습니다. 저 지난달에 딸 시집 보낸 친구가 있어요. 혼수로 뭘 했는지 아세요? LG 세탁기, 삼성 냉장고, 삼성 에어컨. 예전엔 그 자리에 일본 제품이 있었죠. 지금은 아무도 그거 안 사요. 한국 거 사지.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밀도가 있었어요. 마이클은 엔지니어 특유의 버릇이 발동했습니다. 반론을 찾으려 했어요. 내구성, 애프터 서비스, 부품 수명, 소재 정밀도. 머릿속에서 항목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뜻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숫자가 없었습니다. 반박할 데이터가 지금 이 자리에는 없었어요. 미자 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기술은 잘 몰라요. 그냥 쓰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고장도 없고 편하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마이클은 그 단순한 문장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소비자는 스펙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편함을 샀습니다. 그 편함을 설계하는 것이 진짜 기술이라는 것을 그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논문에도 없었고 품질 회의에도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그날 마이클에게 강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온 이야기를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안나의 아파트는 서울 마포구 작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이었어요. 마이클은 계단을 오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건물에 신혼집을 얻다니.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생각은 멈췄어요. 작지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햇볕이 잘 들었고 창문 너머로 골목 풍경이 보였어요. 안나가 직접 고르고 직접 꾸민 집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들어와, 아빠. 안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주는 음료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마이클은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어요. 그의 눈이 자동으로 가전을 훑었습니다. 직업병이었어요. LG 드럼 세탁기,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쿠쿠 IH 압력 밥솥, LG 스타일러. 작은 공간에 빈틈없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동선까지 계산된 배치였어요. 누군가 꽤 오래 고민하고 결정한 살림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세탁기 앞으로 걸어갔어요. 안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만져봐도 돼, 아빠. 놀리는 말투였어요. 마이클은 쭈그려 앉았습니다. 세탁기 하부 패널을 손으로 짚었어요. 마감이 단단했습니다. 배수구 위치를 확인했어요. 진동 감쇄 패드 두께를 손가락으로 눌러봤습니다. 드럼 내부를 들여다봤어요. 스테인리스 타공 패턴이 균일했습니다. 세제 투입구 레일을 열었다 닫았어요. 걸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안나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세탁기 새벽 2시에 돌려도 옆집에서 소리 안 들린대. 직접 테스트해봤어. 마이클이 고개를 들었어요. 진동 수치가 얼마야? 몰라. 그냥 조용한 거 알아.
마이클은 다시 세탁기를 봤습니다. 소음 설계, 진동 차단. 이건 단순히 모터 성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우징 구조 전체를 설계 단계부터 다르게 잡아야 나오는 결과였습니다. 좁은 한국 아파트에서 밤에 세탁기를 돌리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만들 수 없는 제품이었어요. 생활을 관찰한 사람이 만든 기계였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냉장고 앞으로 갔습니다. 삼성 비스포크. 패널 색상이 구역별로 달랐어요. 냉장, 냉동, 김치 보관 구역이 분리돼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냉장 도어를 열었어요. 선반 높이 조절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서랍 레일을 당겼다 밀었어요. 저항이 일정했습니다. 도어 패킹 압력을 손바닥으로 눌러봤어요. 밀봉 감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어 힌지 강도도 확인했어요. 유격이 없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가 한국 냉장고 검사하는 거 처음 보네. 안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냉장고 내부 온도 센서 위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음료를 가져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떠세요? 마이클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직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기엔 눈앞의 제품이 너무 정직했어요. 그렇다고 좋다고 말하기엔 아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그 대답을 듣고 조용히 웃었어요. 엔지니어 아버지가 아직 모르겠다고 말하는 건 사실상 꽤 괜찮다는 뜻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미자 씨가 차렸습니다. 안나의 아파트 식탁 위에 음식이 하나씩 올라왔어요. 된장찌개, 잡채, 나물 3가지, 그리고 밥. 마이클은 음식보다 밥솥을 먼저 봤습니다. 쿠쿠 IH 압력 밥솥. 아까 거실에서 확인한 그 제품이었어요. 미자 씨가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밥 냄새가 방안을 채웠어요. 익숙하지 않은 냄새였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빵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은 가끔 외식할 때 먹는 음식이었어요.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쌀을 물에 익힌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 밥을 퍼서 마이클 앞에 놓았습니다. 작은 공기였어요. 예의상 다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한 숟갈 떴어요. 그리고 입에 넣었습니다. 멈췄어요. 씹는 순간 달랐습니다. 윤기가 있었어요. 나탈이 서로 붙어 있으면서도 따로따로 씹혔습니다. 온도가 고르게 배어 있었어요. 겉이 딱딱하거나 속이 설익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마이클이 아는 밥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유럽에서 먹던 밥은 퍼지거나 뭉쳤습니다. 이건 달랐어요.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열이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2번째 숟갈을 떴습니다. 이번엔 의도적으로. 안나가 슬쩍 민준을 봤어요. 민준이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둘 다 웃음을 참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밥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솥, 온도를 몇 도로 맞춰요? 미자 씨가 민준에게 통역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버튼 하나예요. 백미 누르면 돼요. 마이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버튼 하나. 그 말이 걸렸어요. IH, 즉 인덕션 히팅 방식은 솥 전체를 균일하게 가열합니다. 일반 전열 방식과 달리 바닥만 뜨거워지지 않아요. 압력까지 더해지면 내부 온도가 100도를 넘어 쌀세포 구조까지 고르게 익힙니다. 그 복잡한 열 제어 알고리즘 전체가 버튼 하나 뒤에 완전히 숨어 있는 거였어요. 사용자는 아무것도 몰라도 됐습니다. 그게 설계의 목표였던 거죠. 마이클은 밥솥 측면 패널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재질을 확인하는 오랜 버릇이었어요. 이 압력 유지 방식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안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냥 먹어. 지금 분해하려는 거야? 마이클은 대꾸 없이 3번째 숟갈을 떴어요. 미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이 통역했어요. 예전엔 일본 밥솥 쓰면 밥이 맛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이게 더 맛있어요. 우리 집도 쿠크로 바꾼 지 15년 됐어요. 15년. 마이클은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내구성이 증명된 제품이었어요. 소비자가 15년 동안 바꾸지 않았다는 건 고장이 없었다는 뜻이고 만족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그보다 명확한 품질 지표는 없었어요. 유럽 소비자 만족도 1위 트로피보다 이쪽이 훨씬 솔직한 숫자였습니다.
그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공기를 비웠어요. 아무도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만 조용히 덮어줬어요. 마이클은 받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마이클은 미자 씨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민준이 자란 집이었어요.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마이클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냉장고가 2대였습니다. 나란히 같은 벽에. 마이클은 그것을 보고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2개씩이나 필요한가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진심 어린 질문이었어요. 독일에선 냉장고 한 대로 가족 전체가 삽니다. 2대는 식당이나 쓰는 것이었어요. 음식을 지나치게 쌓아두거나 공간을 낭비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통역했습니다. 미자 씨가 대답했어요. 하나는 일반 냉장고, 하나는 김치 냉장고예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는 알고 있었어요. 안나가 뮌헨에서 직접 담근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 냉장고를 따로 둔다는 건 솔직히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식 사고방식으로는 불필요한 중복이었어요. 그는 김치 냉장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딤체 브랜드였어요. 마이클이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품이었어요. 그는 도어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나왔어요. 일반 냉장고보다 온도가 확연히 낮게 느껴졌습니다. 냉기가 균일했어요. 미자 씨가 민준을 통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김치는 온도에 아주 민감해요. 0도에서 4도 사이에서만 제대로 숙성돼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너무 빨리 식거나 발효가 멈추거나 둘 중 하나예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오차 범위는요? 민준이 통역했어요. 미자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0.3도라고 들었어요. 마이클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0.3도. 그 수치가 머릿속에서 바로 맥락을 찾았어요. 독일 정밀 부품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가공 공차가 보통 0.1에서 0.5mm 수준입니다. 온도 제어에서 0.3도는 산업용 정밀 항온 장비에서나 요구되는 스펙이었어요. 반도체 공정 관리실에서나 나오는 숫자였습니다. 그것이 가정용 주방 냉장고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는 냉장고 내부 벽면을 손으로 짚었어요. 성에가 없었습니다. 서리 제거 방식이 어떻게 돼요? 미자 씨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한 번도 성에가 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10년째요 하고 덧붙였어요. 마이클은 잠시 멈췄어요. 소비자가 원리를 몰라도 된다는 것. 그게 이 냉장고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항온 유지, 자동 재상, 독립 냉각. 그 모든 기술이 조용히 끊김없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사용자는 그냥 문을 열고 닫기만 하면 됐습니다. 10년 동안 마이클은 뒤로 물러서며 2 냉장고를 나란히 봤어요. 처음엔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은 달리 보였어요. 하나는 일상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발효 음식의 온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식문화를 깊이 이해한 사람이 설계한 제품이었어요. 필요를 먼저 읽은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다시 냉장고 도어를 열었어요. 온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엔지니어의 손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호텔로 돌아온 건 밤 10시였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마이클은 침대에 앉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릇처럼 노트북을 열었어요. 처음엔 뮌헨 연구소 메일을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검색창에 샘성 와싱머신 유럽 마켓쉐어를 쳤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2023년 유럽 세탁기 시장 점유율. LG 1위, 삼성 3위. 마이클이 40년을 몸담은 회사가 속한 독일 브랜드군은 그 아래였습니다. 그는 숫자를 한참 봤어요. 틀렸나 싶어서 다른 조사기관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수치가 조금씩 달랐어요. 하지만 순위는 같았습니다. 세 곳 다. 다음 검색어. LG OLED TV 글로벌 랭킹. 미국 OLED TV 시장 5년 연속 점유율 1위. 유럽 프리미엄 TV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이클은 TV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OLED 패널 기술이 어느 수준인지는 알았어요. 유기 발광 소재의 수명 관리, 번인 방지 알고리즘, 색 정확도. 쉬운 기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5년 연속이었어요. 그는 검색을 멈추지 않았어요. 샘성 러프리저레이터 점원이 컨슈머 리뷰. 독일 최대 소비자 리뷰 플랫폼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평점 4.7. 리뷰수 2,300개. 마이클은 스크롤을 내렸어요. 독일어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중 한 줄에서 손이 멈췄어요. 리넨시 HSTES GERT WIRD 위더 샘성. 다음 제품도 삼성 살 거야. 독일 소비자가 쓴 댓글이었습니다. 마이클과 같은 나라 사람이 쓴 말이었어요. 그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래 일한 회사 제품의 같은 플랫폼 평점을 찾았어요. 4.4였습니다. 마이클은 노트북 화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숫자는 감정이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바뀌지 않아요. 틀렸다고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2,300명이 직접 쓴 경험이 4.7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창을 닫지 않고 다른 탭을 열었어요. 삼성 글로벌 가전 매출 2023. 안나한테 배운 몇 안 되는 한국어 검색어였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가전 부문 글로벌 매출 약 54조 원. 같은 해 LG전자 가전 부문 약 29조 원. 두 회사 합산 매출이 독일 전체 가전 수출액을 넘었어요. 마이클은 소수점 아래까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같았어요. 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서울밤이 창밖에 펼쳐져 있었어요.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한강 쪽에서 바람이 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도시가 전쟁 폐허에서 일어섰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숫자는 실감이 났습니다. 마이클은 처음으로 내일 아침이 두려웠어요. 미자 씨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또 무언가를 보여줄까봐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또 무언가를 인정하게 될까봐였습니다.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안나가 카페를 잡았어요. 한강이 보이는 창가 자리였습니다.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마이클은 커피를 시켰고 안나는 유자차를 시켰습니다. 한국에 온 뒤로 커피보다 차를 더 자주 마신다고 했어요. 마이클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이 바뀌고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마이클은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 위로 다리가 여러 개 걸려 있었어요. 저녁 햇빛이 강물 위에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넓었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 안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제품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내 생각은. 안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자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얼굴이었어요. 마이클은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아빠는 항상 기계를 얼마나 오래 버티냐로 봤잖아. 그게 품질이니까. 한국은 달랐어. 이 기계를 쓰는 사람이 어떤 하루를 사는지부터 봤어. 마이클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나가 계속했어요. LG가 드럼 세탁기 소음을 줄인 게 그냥 기술력이 좋아서가 아니야. 한국 아파트 구조를 연구한 거야. 세대 간 층간 소음이 문제가 되고 맞벌이 부부가 밤에 빨래를 돌려야 하는 현실을 먼저 들여다본 거지. 삼성 비스포크가 패널색을 고를 수 있게 만든 것도 마찬가지야. 한국 소비자들이 냉장고를 가구처럼 인테리어의 일부로 본다는 걸 파악한 거야. 마이클은 커피잔을 내려놓지 않은 채로 들었습니다. 쿠쿠밥솥이 버튼 하나로 완벽한 밥을 짓는 것도 주부들이 밥 짓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 한다는 걸 먼저 이해했기 때문이야. 기술이 먼저가 아니야, 아빠. 질문이 먼저였어.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라는 질문. 마이클은 그 말을 듣는 동안 38년 전 자신이 설계한 첫 세탁기를 떠올렸습니다. 내구 시험 1만 시간. 유럽 특허 3건.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그 세탁기를 쓸 사람의 하루를 그려본 적이 없었어요. 좁은 욕실에 사는지, 밤에 빨래를 하는지, 아이가 있는지, 혼자 사는 노인인지. 그런 것들은 설계 도면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창밖에 강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마이클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독일은 완벽한 기계를 만들려 했고, 안나가 조용히 받았어요. 한국은 편안한 생활을 만들려 했지. 두 사람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마이클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커피 온도보다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무언가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안나는 한국에 와서 언어를 배우고 음식을 배우고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에게 기술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게 우습지 않았어요. 오히려 묵직했습니다. 40년 경력의 엔지니어가 29살 딸에게 배우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틀린 것을 인정하는 것도 기술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결혼식 날 아침, 서울은 맑았습니다. 식장은 한강 근처 작은 웨딩홀이었어요. 마이클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안나가 드레스를 입는 동안 그는 로비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정장이 어색했습니다. 한국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랐어요. 민준이 간단히 설명해줬지만 절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다른 곳에 있었어요. 지난 사흘 동안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미자 씨가 나타났습니다. 한복이었어요. 연한 초록빛이었습니다. 단정하고 품이 있었어요. 그녀는 마이클을 보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걸어왔어요. 마이클도 일어섰습니다. 통역을 해줄 민준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자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였어요. 마이클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식기 전 밥솥처럼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자 씨가 천천히 또박또박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이 눈을 들었어요. 안나가 가르쳐줬어요. 이 말 하나만. 마이클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목이 조금 잠겼어요. 그는 평생 엔지니어로 살았습니다. 감정을 수치로 환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수치가 없었습니다. 계산이 되지 않는 종류의 감정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국어로 말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10번도 넘게 연습한 문장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발음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억양도 틀렸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미자 씨의 눈이 빨개졌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긴 설명보다 많은 것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식이 시작됐어요. 안나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민준이 그 옆에 섰어요. 마이클은 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짧은 거리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기쁨과 비슷한 무게였어요. 민준에게 안나의 손을 넘기는 순간 마이클은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이 자란 나라가 세계 가전시장을 바꿨다는 것.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 편안한 생활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철학이 딸을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나쁘지 않은 이유였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민준이 마이클 옆으로 왔어요. 장인어른, 윈헨 돌아가시면 뭐 제일 먼저 하실 것 같아요? 마이클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흘렀어요. 빌딩, 골목 한강. 사흘 전에는 낯선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냉장고 바꿀 것 같다. 민준이 눈을 크게 떴어요. 어떤 걸로요? 마이클이 서울에 온 뒤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삼성. 아니면 LG. 40년 신념을 내려놓은 사람의 가장 유쾌한 고백이었어요. 그는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술자의 자세였어요.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일본 히타치 밥솥이 최고 혼수였던 시절을. 독일 밀레 세탁기를 구경만 하던 시절을. 지금 세계 어딘가에서 삼성과 LG를 동경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독일 유학생이 짐 속에 삼성 공기청정기를 넣어가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가장 놀라웠던 한국 가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